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로젠의 재정학 제8장 비용 편익 분석에서요 두 번째 절에 해당하는 민간 부분 프로젝트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재정학이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공공투자와 관련된 얘기이긴 하지만 그 사업 타당성을 얘기하려면 뭐 삼성이나 현대, LG 같은 데서 민간 부분에서는 사업 타당성이 있나 없나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걸 한번 찾고 삼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민간 부분은 어떻게 그것을 평가해서 사용하는지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줄에 보시면은요, 비용 편익 분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부 프로젝트에 대한 투입과 산출에 대한 가치 분석이다 나와 있어요. 근데 민간 부분의 관점에서 이걸 먼저 생각을 해 본다고 합니다. 자, 프로젝트 X가 있고 프로젝트 Y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쭉 이제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첫 번째 끼에 프로젝트 X는 베네핏이 이제 제로만큼 발생하게 되고요. 물론 마찬가지로 코스트도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해. 그래서 요거 이렇게 빼기, 편익에서 비용을 뺀 순편익을 생각할게요. 물론 1년 후에는요, 편익이 첫 번째 X 프로젝트에서 편익이 발생하고 마찬가지로 비용이 이렇게 발생합니다. 자, 2년 후에는요, 편익이 이렇게 발생하고 비용도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거기 T기까지 점점점 가게 되면은 요 T기에는 여기서는 B에 T 해서 X 마이너스 T기에 Y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Y 프로젝트를 한번 볼까요? Y 프로젝트는 첫 번째 기에는 이런 식으로 Y에 이렇게 편익과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요. 똑같이요. 그 다음에 1기에 X랑 그리고 여기 보시면 Y 이렇게 Y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기에 Y 그리고 Y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T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Y, C, T기에 Y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전부 다 현재 시점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미래에 발생하는 것을 다 더해서 현재 가치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자, 거기 밑에 보시면 이자율이 R, 적합한 할인율이 R이라고 할 때, 자, 사업에 대한 현재 가치, 순현재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편익에서 비용을 뺀 거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X 사업의 순현재 가치는요, 순현재 가치. 책에서는 그냥 net 그걸 뺐는데 우리는 그냥 붙이도록 할게요. 그랬을 때 X 사업에 대한 순현재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요건 그냥 되고 B0에 X 사업 빼기 X 사업 요거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1년 후에 발생하는 것은 디스카운트를 해야 되네요. 그래서 1 플러스 R로 디스카운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B 1년 후에 어떤 X의 사업과 그 다음에 X의 비용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2년 후는 1 플러스 R에 제곱해서요. B 2년 후에 X, 2년 후에 X 이렇게 되고요. 점점점 해서 T기까지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Y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물론 그 T기는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X 프로젝트는 10년짜리인데 Y 프로젝트는 편익이나 비용이 20년 후까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T기는 T라는 그거는 항상 같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대로 파란 색깔 맞춰서 볼까요? 자, 순현재 가치 살펴보면 Y의 프로젝트는요. 자, 편익 여기 나와 있는 비용 여기 나와 있는 거 자이에다가 1년 후에 발생하는 것은 1 플러스 R로 우리가 할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 플러스 R로 할인을 해요. 그래서 1년 후에 Y에 발생하는 거랑 1년 후에 발생하는 그 비용 더하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 플러스 R에 제곱해가지고요. B 2년 후에 Y, 2년 후에 Y의 편익과 비용 이렇게 하고 더하기 점점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어떤 사업이 더 타당할까 보시면 당연히 사업 현재 가치로 나타낸 게 얘가 크게 되면 X 사업이 타당한 것이고 얘가 크면 Y 사업이 타당한 것이고 이게 두 개 같으면 사업 타당성은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편익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비용뿐만 아니라 이자율, 할인율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실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200페이지 가보시면 우선 첫 번째, 거기 세 번째 줄 보세요. 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X라는 사업과 Y라는 사업을 전부 다 현재 가치로 우리가 할인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현재 가치로 평가했는데, 자, 세 번째 줄 보시면 비용과 편익이 즉시 실현되는 그런 경우에는 뭐 간단하게 그냥 하면 돼. 근데 사업이 이제 편익과 비용이 먼 미래에 발생하게 되면 그걸 현재 가치로 나타내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민간 부분에서는 어떤 방식을 씁니까? 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순편익이 현재 가치가 0보다 크게 되면 이 사업은 타당성이 오케이, 채택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알 수가 있고요. 네, 이해되셨죠? 자, 거기 이제 점띵에 나와 있네요. 그리고 점띵 두 번째 보시면 두 사업이 만약에 상호 관련성이 없어. X사업이 Y사업에 어떤 시너지 효과나 외부성이나 이런 게 없다라고 할게요. 그렇게 독립적인 별개의 사업이라고 하면 순 현재 가치가 높은 걸 선택하는 거예요. 순편익의 현재 가치가 X가 순편익의 현재 가치보다 Y가 더 큰 경우, Y보다 X가 더 큰 경우는 X사업을 채택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그냥 요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보면 위에 시기 표가, 재미난 표가 있는데 그걸 보면서 한번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표를 한번 보시면은요, 연도가 있고 연간 순편익이 있습니다. 자, 거기 한번 쭉 보시면 연간 순편익이야. 순편익 이렇게 나타냈어요. 거기 보시면 연도가 쭉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연도가 거기 보시면 빵, 그 다음에 1년도, 2년도, 3년도 이렇게 순편익이 쭉 나와 있는데, 자, 그때 이제 연구개발에 할 것인가 홍보에 할 것인가, 이제 그게 관심사야. R&D에 투자를 할 것인가,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사업은 홍보에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할게요. 홍보에 사업을 돈을 투자할 것인가. 연구개발인 경우에는요, 거기 보시면은 똑같이 비용은 첫 해에 마이너스 1000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때는 600이 나오고 여기선 빵이고 500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근데 홍보에 투자했을 때는요, 첫 해에 마이너스 1000달러, 1000억 달러 뭐 이렇게 나가는 거, 1000달러 나가는 거는 뭐 똑같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1기와 2기에는 홍보했을 때 효과는 바로 안 생겨요. 그리고 막판에 나중에 1200달러라는 이득이 요때 생깁니다. 자, 이걸 똑같이 계산하셔야 돼. 1 플러스 R고 현재 가치로 표현을 해서 합니다. 연구개발에 대한 현재 가치는 어떻게 합니까? 공식을 쓴다라고 하면 순편익의 현재 가치 연구개발 할게요. 연구개발. 이거는 첫 해에는 마이너스 1000 이거 나갔죠. 그 다음 두 번째 해는 600인데 600은 1 플러스 R로 이렇게 할인해야 되는 거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 해는 없어요. 근데 두 번째 해는 이제 없어요. 1 플러스 R의 제곱인데 어쨌든 분자가 빵이니까 의미는 없고요.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보시면 500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500 이렇게 돼 있고 얘가 1 플러스 R의 3승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홍보에 대한 순현재 가치 값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순현재 가치 홍보 이렇게 나타내면 첫 해는 이렇게 1000달러 나가는 건 똑같습니다. 더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1년 후와 2년 후에는 얻는 게 없어요. 이거 그냥 빵이라고 쓸게요. 여기도 빵이라고 씁시다. 그리고 3년째 접어들었을 때 그때 돈이 왕창 들어와요. 그런데 이게 1200달러가 들어오는데 이게 1 플러스 R의 3승으로 할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자율이 얼마 주어졌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데 옆에 보니까 할인율을 고려했을 때 값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 짠 보시면 자, 할인율이 거기 보시면은 R이 거기 보시면 빵일 때 0.01일 때 0.03일 때 그 다음에 0.05일 때 0.07일 때 한번 비교를 해봐요. 순현재 가치와 관련된 연구개발일 경우랑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순현재 가치를 나타내는데 홍보일 때랑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연구개발일 때 여기 보시면은 요거 일단 R이 빵이면 이게 R이 빵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R을 빵 집어넣으면 그냥 마이너스 1000, 600, 500 이렇게 되니까 값이 거기 어떻게 됩니까? 예, 요거 디스카운트해서 R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거기 보시면 할인율이 그렇게 될 때는 그냥 쭉 계산을 하게 되니까 거기 계산이 돼 있어요. 그래서 150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가 128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가 86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가 46 돼 있고 1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다음에 여기 홍보에 투자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여기가 200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165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98 네 이렇게 돼 있고 37 그 다음에 마이너스 21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유 죄송해요.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자율이 여기 보시면 0부터 0.1%, 3%, 5%, 7%일 때는 순현재 가치가 다 0보다 크니까 사업 타당성이 있어요. 근데 여기 홍보에 투자했을 땐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이자율이 7%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이때는 사업 타당성이 없어진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사업이 더 타당합니까? 라고 하면은 만약에 사업 타당성이 둘 다 0보다 크면 다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0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얘가 훨씬 크니까 홍보가 훨씬 더 이득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일 때는 왼쪽이 오른쪽이 더 크네. 그래서 홍보가 훨씬 낫다라는 거 알 수 있고 3%일 때도 홍보가 낫고 근데 4%일 때는 어떻게 돼요? 이 뒤바뀐다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뒤바뀌잖아. 얘가 사업 타당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할인율이 이렇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게 먼 미래에 이득이 발생하는 건 디스카운트를 크게 하기 때문에 확 블랙홀 같이 납작하게 작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할인율이 작을 때는 먼 미래에 대박 들어오는 게 낫지만 할인율이 클수록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미래에 발생하는 왕창 들어오는 것은 디스카운트가 커져가지고 현재 가치가 작아지는 거 그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거기 보시면은요 세 번째 단락에 그 의미가 있어요. 두 사업의 현재 가치를 평가해 보면 할인율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쵸? 여기 이 할인율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업의 타당성이 더 높은가 그게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할인율에 따라서 그리고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달라짐, 다름.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실행의 필요성과 우선순위 선정에서 결과가 달라지게 되네요. 자, 여기서 밑에 거기 보시면 R 두 번째 줄 밑줄 치세요. 할인율 R의 값을 낮게 잡으면 여기가 이제 낮게 잡는 거죠. 여기가 낮게 잡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홍보가 연구개발보다는 더 매력적인 프로젝트가 되며 이해되시죠? 할인율을 높게 잡으면 이렇게 높게 잡으면 그랬을 때는 먼 미래에 발생하는 홍보의 이득의 디스카운트가 확 작아지기 때문에 현재 가치가 확 작아지기 때문에 당장 손에 쥐는 그 느낌이 있는 이득을 취하는 연구개발이 훨씬 더 사업 타당성이 높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리를 또 다시 한번 해보면 마지막 단락 보세요. 할인율의 선정에 있어서 이 값이 되도록 기업의 자금 조달의 실제 기회비용에 근접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밑줄 치세요. 할인율을 너무 높게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높게 잡으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높게 잡으면 너무 크게 잡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먼 미래에 발생하는 이득 있잖아. 먼 미래에 이렇게 발생하는 거를 디스카운트를 크게 하기 때문에 정확한 기회비용을 고려했을 때보다 현재 가치를 과소평가하게 될 우려가 있고요. 할인율이 반면에 너무 작게 잡으면 반대로 거기 보시면 현재 가치를 과대평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업이 지불하는 조세도 아울러 고려해야 된대요. 이 할인율뿐만 아니라 왜요? 거기 보시면 시장의 수익이 10%이고 밑줄 치시죠. 기업이 직면하는 세율이 25%면 세후 순수익률이 정부한테 25% 세금을 갖다 바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거기 나와 있는 세후 수익률은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이만큼 세율을 뺀 나머지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금이 25%니까 거기 R이 얼마였습니까?
10%였었는데 1-0.25 이렇게 하게 되면은 거기 있는 것처럼 7.5%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현실에서는 어떤 세율까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후 순수익률이 바로 기업 입장에서는 세금을 낸 나머지가 되는 거니까 기회비용이 되니까 그 수치가 바로 할인율로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현재가치법이라 하는데 이 외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내부 수익률법이라든가 비용 편익 비율법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자칫 잘못된 오도되는 결과를 끄집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가치법이 좀 더 바람직하다 그렇게들 많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가치법은 아예 번호가 없네.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내부 수익률법 한번 볼게요. 이게 IRR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업에 대한 사업에서 나오는 얻게 되는 수익률 있잖아요. 사업 내부에서 얻게 되는 수익률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야. 자, 직관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은행에 이제 돈을 집어넣게 되면 3%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할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꼬셔가지고 A라는 사업에 투자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럼 A라는 사업이 만약에 7% 수익을 준다고 할게요. 그리고 B라는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5% 수익을 준다고 할게요. C라는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1% 수익을 준다 합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수익률을 은행에 넣으면 3%의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사업이 프로젝트가 A, B, C 3개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A 사업은 어떻게 돼요? A 사업에 투자하게 되면 7% 얻게 되는데 기회비용이 뭐야? 대가가 3% 날리는 거잖아. 그래도 남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봤을 때 A 사업은 사업타당성이 있다고요. B 사업도 사업타당성이 있는데 C는 뭐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사업에 C에 투자하게 되면 1% 수익을 얻는데 3%를 포기하는 거잖아. 은행에 돈을 넣게 되면 3% 이자를 얻게 되고 1%를 포기하게 되는 거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요 중간에 이렇게 위치한단 말입니다. 요 중간에 들어가게 되면 얘는 사업 타당성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민간의 이자율이 이게 올라가서 3%가 아니라 5%로 상승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상승하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5%보다 6으로 할게요. 6으로 상승했어요. 그러면 이제 사업 타당성이 어디까지 갑니까 하면 다시 여기까지 이렇게 점점점 올라간다고요. 그러면 이제 B 사업도 사업 타당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내부 수익률법에 따랐을 때는 언제 사업 타당성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거기서 얻게 되는 내부 수익률이 여기 나와 있는 이자율보다 큰 경우에 사업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내부 수익률은 어떻게 구하는데 그걸 보셔야 돼요. 우선 첫 번째 줄을 보세요. 어떤 기업이 다음과 같은 사업을 고려한대요. 현 시점에서 컴퓨터 네트워크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컴퓨터를 네트워크, 클라우딩 서비스 같은 것을 구축한다고 할게요.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 하시죠. 구축한다라고 하면은 자, 그때 두 번째 줄 보시면 처음에 100만 달러를 지출하고 1년 후에 1.0400만 달러의 수입이 발생한다고 할게요. 자, 그러니까 뭐 흐름은 아시겠죠? 지금 시점에서는 마이너스 1000 이게 날라가고요. 1년 후에 그냥 100만이라고 할게요. 100만 달러가 날라가고요. 1년 후에 거기 보시면 104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100만 1.0400만 달러의 이렇게 수익이 발생한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이게 이제 동일한 시점에서 이제 판단해야죠. 얘는 이제 비용이 바로 들어가는데 얘는 현재 시점으로 해서 디스카운트 할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104를 1 플러스 R로 원래 이렇게 디스카운트해서 현재 가치로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발생하는 비용, 이거는 바로 발생했고요. 편익에 대한 현재 가치를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가치 값을 나타내게 되면 순 편익의 현재 가치 이걸 나타내게 되면 마이너스 100 플러스 거기 보시면 104 1 플러스 R 하는데 자, 요 순현재 가치를 제로로 만드는 그때 요 R 값을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요 그때 R 값을 내부 수익률 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요. 밑에 고식 바로 밑에 보세요. 오른쪽 날개 부분에 보세요. 내부 수익률 인터널 해서 IR 비율이고 리턴이 돼요. IRR 이렇게 돼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프로젝트의 현재 가치가 프로젝트의 순현재 가치가 제로가 되도록 만드는 그때 할인율을 R 해서 그걸 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거기 일반화시킨 게 바로 밑에 8-3식이 나와 있어요. 지금 이제 간단하게 표현한 것이고.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편익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해볼게요. 얘가 만약에 올라가, 이 사업에 대한. 그럼 당연히 이게 올라가게 되면 순 현재 가치 값이 0보다 클 가능성이 많잖아. 그러면 이 비용은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 R이 어떻게 돼요? R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로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뜻입니까? 하면 이 로 값, 이걸 제로로 만드는 R, 그걸 로라고 얘기하는데 그 로라는 내부 수익률 자체는 편익이 올라가거나 비용이 떨어지게 되면 이 R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그 사업의 프로젝트에서 얻게 되는 사업 프로젝트 내부에서 얻게 되는 수익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거기 8-30 바로 밑에 보시면 내부 수익률은 프로젝트의 현재 가치를 제로로 만드는 할인율인데 프로젝트 수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로 값이 R보다 크게 되면 사업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사업 타당성이 있어.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나 다음 줄 한번 보세요. 내부 수익률에 입각했을 때는 자, 여기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내부 수익률에 입각했을 때는 약간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네요. 무슨 얘기야? 한번 볼까요? IR법을 사용했을 때 사용 시 발생하는 주의할 사항 오류라고 할까요? 거기 예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X는 현 시점에서 $100의 비용이 소요되고 1년 후에 $110의 수익이 발생해서 내부 수익률은 10% 이렇게 있습니다. 자, 프로젝트 X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 $100의 비용이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1년 후에는 $110가 이렇게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내부 수익률은 X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10% 이렇게 되네요. 자, 그 다음 Y라는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Y라는 프로젝트는 자, 요 Y라는 프로젝트는 거기 보니까 현 시점에서 $1000의 비용이 소요되고 현 시점에서 마이너스 $1000 규모가 좀 크네요. 소요되고 1년 후에는 $1080가 얻게 된대요. $1080의 수익이 발생한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역시 1 플러스 R 해서 현재 가치, 순현재 가치로 나타내서 제로로 만드는 그때 요 내부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면 이때는 8%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8%가 되는데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 이자율이 얼마가 시장의 이자율입니까? 하면 6%라고 합시다. 6%가 되면은 이 두 사업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사업 타당성이 있죠. 이만큼이니까 A 사업도 X도 사업 타당성이 있고 Y도 내부 수익률이 이자율보다 크니까 둘 다 사업 타당성이 있어요. 그래서 X와 Y는 모두 사업 타당성이 있어요. 사업 타당성이 있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있음. 근데 뭐가 문제야? 근데 둘 다 타당성이 있는데 내부 수익률로 할 때는 어떻게 해? 얘가 수익률이 높잖아요. 근데 추가적으로 X가 Y보다 더 타당성이 큰 거야. 타당성이 커. 이렇게요. 크다. 왜요? 여기 나와 있는 X의 내부 수익률이 Y의 내부 수익률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거기 한번 보니까 이득을 한번 볼게요. 내부 수익률로 따지면 마지막 단락 볼게요. 첫 번째 줄 내부 수익률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Y의 우선에서 X를 채택해야 된다. 그렇죠? X의 내부 수익률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X에서는 얻게 되는 이득이 얼마입니까? $4야, $4. $4의 이윤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Y에서는 20달러의 이윤을 얻게 돼요. 왜냐면 거기 보시면 80이라는 이득을 얻지만 이자 수익을 빼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윤 자체가 훨씬 더 절대 금액으로 훨씬 커요. 아,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은 우리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게 비율 아니겠습니까? 비율. 그러니까 사업의 어떤 규모라고 할까? 규모를 제대로 반영할 수가 없는 거야. 반영을 못해. 이렇게요. 못해. 당연하죠. 여러분들 생각해. 이게 10%가 8%보다 커요. 여기서 큰 거에서 10%면 요만큼이 되는 건데, 그렇죠? 여기에서 만약에 조금인데 여기서 만약에 20%면은 사실 어느 게 더 커요? 퍼센트지로 따지면 얘가 만약에 10%인데 얘는 뭐 한 30% 이렇게 수익을 얻는다 할게요. 근데 절대 금액으로 따지게 되면 얘가 훨씬 더 규모가 더 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어떤 프로젝트 맨 밑에 줄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현재 가치를 이용하게 되면 현재 가치법을 이용하게 되면 프로젝트의 사이즈, 규모 이런 것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프로젝트 사업의 규모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라는 게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용 편익 비율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편익 비율법. 자, 이거는 BC 레이쇼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건 어떻게 합니까? 하면은요, 편익과 비용의 비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편익의 현재 가치를 이게 분자에 놓고요. 비용의 현재 가치를 이렇게 분모에 놓게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이게 1보다 크게 되면은 사업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얘를 이쪽으로 넘길 수 있죠. 그러면 편익의 현재 가치가 비용의 현재 가치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얘를 왼쪽으로 다시 넘길게요. 그러면 편익의 현재 가치에서 비용의 현재 가치를 뺀 게 0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바로 우리는, 네, 맞아요. 순현재 가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순현재 가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순현재 가치가 0보다 크면 사업 타당성이 있다 해가지고 이거는 사실 현재 가치법하고 똑같습니다. 자, 거기 8-4에 거기 보시면 편익과 비용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을 식으로 이렇게 쭉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쭉 보시면 첫 해에 거기 보시면 편익이 B0가 발생하고 B1이 발생하고 B2가 발생하고 점점점점점 해서 거기 보시면 BT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역시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C0가 발생하고 C1이 발생하고 C2가 발생하고 점점점 해서 CT가 이렇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원래 이걸 직접 한꺼번에 우리가 계산해서 표현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요. 따로 편익과 이걸 따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현재 가치, 편익의 현재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이 서메이션에서 더하는 거죠. 그래서 1 플러스 R에 뭐 I라고 할까요? 그러면 베네핏에 대한 현재 가치가 뭐 1부터 T기까지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용도 여기 보시면 현재 가치로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서메이션 해가지고요. 1 플러스 R에 I 해서 비용에 대한 거 I는 1부터 T까지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앞서 얘기하는 것은 순현재 가치라는 건 요걸 뺀 거지. 요거 뺀 거. 그래서 얘를 바로 여기 보시면 얘를 여기에다 집어넣고요. 얘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0보다 크면 편익의 현재 가치가 편익의 현재 가치로 표현한 그 서메이션 합이 비용의 현재 가치 합보다 훨씬 더 큰 거니까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1보다 크게 되면은 사업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달러 볼까요? 네, 오케이. 거기 보시면 두 번째 달러 먼저 볼게요. 세 번째 줄 보시면 현재 가치 기준과 동일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는데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뭔데 뭘 주의해야 돼? 한번 볼까요? 네, 거기 보시면 세 번째 달러 볼까요? 그러나 채택 가능한 한 두 대안을 비교할 때 편익 비용 비율은 거의 쓸모가 없다. 이게 뭔 얘기야? 쓸모가 없대요. 자, 거기 예를 동해서 한번 볼게요. 자, 거기 뭐 사례를 한번 볼게요. 케이스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거기 보시면 주정부가 뭐 독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두 가지 방법을 비교한다고 합니다. 독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을 투자하려고 해요. 폐기물을 처리한다라고 합시다. 네, 이렇게요. 자, 우선 방법 1 해서 방법 1. 얘는 뭐가 있습니까? 하면은요. 거기 보니까 폐기물을 그냥 버린대요. 그렇게 되면은 비용 편익은 2억 5천만 달러이고 C 코스트는 1억 달러가 됩니다. 그래서 편익은 네, 거기 보시면 2억 5천만 달러 이렇게 돼 있고요. 거기 보시면 비용은 1억 달러 이렇게 돼요. 2.5라고 할게요. 그리고 코스트는 1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비용 편익 비율법으로 따진다라고 하면은요. 베네핏과 코스트 이거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기서 현재 가치를 이렇게 바꿔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쓰셔도 되겠죠. 2.5, 1 이렇게 돼가지고요. 얘는 2.5가 되니까 사업 타당성이 있게 됩니다. 오케이. 다음 두 번째 내용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방법은요. 로켓으로 폐기물을 토성은 뭔지 아무튼 토성으로 이제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성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베네핏은 2억 달러이고 코스트는 1억 달러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베네핏이 2억 달러고 코스트가 1억 달러니까 요거를 계산을 다시 하게 되면 편익의 현재 가치 그리고 비용의 현재 가치 이렇게 나타내면 이게 2, 1 해서 2 이렇게 됩니다. 자, 둘 다 사업 타당성이 있습니다. 1보다 크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만약에 둘 중에 어느 게 더 낫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당연히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 얘가 훨씬 더 값이 크니까 얘를 재택 이렇게 하게 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거기 스토리가 이제 여기 충격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자, 거기 보시면 주정부가 BC 레이시오를 쓰려고 하는데 높은 방법 1을 채택했는데 여기서 이 폐기물을 그냥 버린다고 그랬잖아. 토성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근데 폐기물이 농작물에 스며들어서 농작물의 수확이 4천만 달러 줄어들 것을 발견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게 폐기물을 그냥 버렸더니 그냥 이거 1번은 버렸더니 이 상황에는 그냥 농작물에 대한 수확이 감소한 거야. 이렇게 감소했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 감소하게 된 것을 우리가 발견해냈는데 4천만 달러의 감소가 발생한 거야. 자, 그래서 이 수확이 감소된 거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할 것인가 라고 봐야 되는데 자, 우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거를 편익의 감소라고 인식을 할게요. 편익의 감소라고 만약에 인식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은 자, 편익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럼 새로운 편익은 이게 0.4만큼 줄어드니까 2.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편익과 비용에 대한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쓰기보다는 자, 비용은 똑같은데요. 편익이 감소한 거와 새로운 편익은 2.1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BC 레이시오라고 할게요. BC 레이시오 비율은 자, 비용은 그대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이기 때문에 얘는 2.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농작물이 수확량이 감소했으니까 이거를요. 비용이 그만큼 증가한 거로 인식을 합니다. 비용의 증가로 인식을 한다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그럼 새로운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게 증가한 거니까 1.4로 증가한 걸로 인식을 해요. 자, 그러면 1.4로 증가한 걸로 인식하게 되면 BC 레이시오다 라고 하면은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1.4분의 2.5 해가지고 1.79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다시 볼게요. 이 농작물에 대한 수확 감소라는 것까지 우리가 고려를 했을 때 이걸 이제 편익의 감소로 인식을 하는 거랑 비용의 증가로 인식하는 거랑 이게 분모 분자에 변하는 게 다릅니다. 미치는 게. 그래서 편익의 감소로 인식하게 되면 얘는 2잖아요. 근데 얘는 2.1이니까 여전히 사업 메서드 1이 훨씬 더 사업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비용의 증가로 인식을 했는데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1.79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업 2가 훨씬 더 사업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BC 레이쇼를 사용했을 때는요, 이러한 어떤 이렇게 추가적인 요게 나타냈을 때 그 마지막 달력 보세요. 개념의 모호성에 대한 예를 살펴봤는데 이 개념이 모호해. 편익과 이제 비용에 대한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독극물을 그냥 농장 막 버리다 보니까 농작물의 감소가 되는데 이게 편익의 감소냐 비용의 증가냐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게 약간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와는 대조적으로 밑에서 네 번째 줄 현재 가치 기준을 사용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맨 마지막 줄 보시죠. 결론적으로 앞서 살펴본 내부 수익률은 수익률이라는 비율, 퍼센티지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잘못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BC 레이시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개념의 모호성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법을 사용하는 기준이 가장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민간에서 사용하는 사업 타당성 분석할 때 현재 가치법, 내부 수익률법, BC 레이시오 요 세 가지 봤는데 그 세 가지 정도만 잘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요. 그 3절에 보시면 정부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어떻게 민간하고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